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이 예고되었다 보류되었습니다. 그것은 헌재 파면 선고 직후 윤석열이 변호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요하지 해봐 라는 윤의 지시를 받아 일어난 일이었고, 그 신당은 훗날 국힘의 대선 주자와 한덕수 간의 단일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상황 정치에 국힘 내부에서는 당을 말려 죽일 셈이냐 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진영에서는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윤석열을 버리냐 마냐가 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후보들은 윤 어게인 표가 필요하니 경선에서 이기려면 윤을 버릴 수 없고, 언론들은 중도층 표가 필요하니 본선에서 이기려면 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1등을 해봐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윤의 아바타 한덕수와 다시 경쟁해야 하니 후보들은 계속 윤어게인 표를 노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 윤건희의 오더를 받은 쌍권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후보가 나경원이고 그 대표적인 언론이 동아일보입니다. 먼저 나경원은 어제 열린 경선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도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탄핵되면 직무정지되는 것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를 박살내고 독재가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념은 밥이다.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중도 신용 좌파연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 정치 싹 갈아엎어야 한다. 자, 중도층이고 뭐고 눈치 안 봐. 이 빨갱이 나라는 전복시켜야 돼. 선관위는 개혁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도 폐지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협의해서 핵주권 확보를 1년 안에 준비하겠다. 자, 한마디로 윤석열이 되겠다. 나는 계엄에 성공한 윤석열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윤 어게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 등은 나경원보다는 약하지만 윤석열을 버리지 말자고 하고 있고, 한동훈, 안철수는 버리자는 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매몰돼서 중도층이 다 떠나간다 이것들아. 이재명의 민주당은 갤럽 기준 전체 지지율보다 중도층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근데 국힘 후보들은 다 낮고 국힘당 안에서 중도층이 없어. 너희들이 반 이재명 외치는데 그걸로는 중도 확장 못해. 윤석열의 상황 정치 때문에 중도층 확보 안 돼. 그래서 PK 지역의 국힘 의원도 이렇게 말했어. 윤 전 대통령에게서 확실하게 발을 빼지 못한 사이에 대선 승부를 확정지을 중도층이 다 도망가고 있다. 수도권의 국힘 의원도 이렇게 말했어. 안 그래도 볼 것 없는 집에 대선까지 남은 시간 별로 없는데 한덕수 차출론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밖에서는 윤석열을 버려야 살 수 있다고 정답을 외치고 있지만 안에서는 날 버리면 너희들도 죽어요. 지방령 윤석열에게 발목이 잡힌 채로 무덤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 의원이 예언했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경선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김경수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내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민주당은 윤석열을 사면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모았고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여론에 밀려서 윤석열 재판 촬영을 허가한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는 이게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이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이 카메라 사진까지 찍힌다. 거기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받을 모습이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윤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아마
악몽일 것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윤석열의 그 모습과 그 말들이 계속 중계될 텐데 그걸 접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국힘을 찍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달리 말하면 탄핵당하고 재판에 넘겨진 그 박근혜가 호송차에 내려서 교도관과 이동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지금쯤은 우리는 윤석열의 그 모습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재판을 공개하지 않다가 겨우 허가하고 여전히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법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지기현 판사의 선거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건희의 그 500만원짜리 캣타워와 2천만원짜리 편백 욕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당시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원대로 알고 있다. 이사할 때 가져간 캣타워는 기존에 쓰던 것으로 새로 구입한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170만원이 들었다는 그 캣타워가 행안부에 제출된 서류, 즉 21g이 제출한 그 서류에는 왜 500만원으로 기재됐는지, 21g에게 지급한 캣타워 비용은 그래서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건희와 친한 업체에서 500만원 달라고 했으면 500만원 줬겠죠.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나머지는 다 뭉개고 그저 캣타워를 횡령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2천만원짜리 편백욕조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구입 가격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관저의 편백욕조는 1인용이다. 과거 청와대에는 최대 4개의 히노키 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전 정권을 또 소환했네요. 자, 그 정권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중 하나가 히노키 욕조와 사우나를 거창하게 차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소득은 있네요. 170만원짜리 캣타워를 500만원을 주고 샀다면 그 혈세 330만원을 누군가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원짜리 편백욕조에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어제 JTBC는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의 그 증거인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그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부속실이 PC를 모두 교체하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파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부속실 직원 한 명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기를 돌리다 불꽃이 튀겨서 급히 꺼내 들고 복도로 뛰어나오는 소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 출신이자 윤핵 최측근 강희구 부속실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들을 일일이 전화로 호출했고 선포문을 배포하는 등 내란에 깊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강희구 부속실장은 계엄 직전 한덕수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걸 삭제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강희구는 탄핵안 가결 다음 날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수족이 탄핵안이 가결되자 야 휴대폰 전자레인지에 돌려 증거인멸을 싹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의 검찰은 가만히 있다. 미쳤구나 네가. 이 소리죠. 마치겠습니다.